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각에 누구누구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인물들도 있고 또 예상 가능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인사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은 맷 게이츠라고 하는 법무장관 내정자입니다. 근데 맷 게이츠가 누구죠? 이게 처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맷 게이츠? 누구세요?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굉장한 충성파이고 트럼프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오랫동안 강력한 지지를 보여온 인물인데 어느 정도냐면 하원 의원이잖아요. 하원 의장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원 의장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써서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구애를 해온 트럼프 발악이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뉴욕타임스가 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플로리다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등장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난 13일 날에 그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는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 자리에 검토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그 사람 괜찮네. 맷 게이츠 시켜. 법무장관 짠!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기 때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1기 때는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고 공화당 주류 의견들도 들어보고 또 주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자리에도 임명하고 주요한 자리에 이제 중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해보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 배신하고 트럼프 나쁜 놈, 트럼프 어쩌고 막 책 쓰고 뭐 무슨 강연하고 이러면서 기고하고 하면서 다 트럼프가 나빴다고. 자, 본인으로서는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인사의 제1원칙. 그러므로 제1번 충성심을 본다. 나한테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본다. 자기 생각 없어야 된다. 자기 생각 물론 있겠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안 쓴다. 소신 필요 없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맷 게이츠는 적합한 완전히 그 내용에 바로 부합하는 인물이고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이 맷 게이츠가 출연한 내용들을 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래 그 사람 좋다 하고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인사의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고 그 반발 때문에 어쩌면 의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약간의 갈등 텐션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을 법무부에 뽑은 이유는 법무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성추문 사건 같은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되어 있고 물론 현직 대통령한테 그런 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아마 중단될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나를 괴롭혔던 이 법무부 이 나쁜 놈들을 손봐야 될 그리고 이 조직을 장악해야 될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이 조직을 내 입맛에 맞게 완전히 거꾸로 장악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충성파를 찾았는데 맷 게이츠가 딱 맞다는 거죠. 스티븐 배넌이라고 예전에 브레이트바트 만들었던 그 전략가가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를 강타할 화염 방사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맷 게이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소 좀 허술하게 인선이 되었기 때문에 뭐 2시간 동안 무슨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 업사이드만 봤겠죠. 근데 다운사이드가 있는데 뭐냐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약물에 관한 그런 뭐 비위 같은 것도 있었고 특히 성매매가 미성년자에 관한 성매매여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같이 있었던 사람은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해서 맷 게이츠는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의원으로서 하원 윤리위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빠르게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공표되면 자기가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무부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느냐면 왼쪽에 보시는 사람은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토드 블렌치.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뭘로 아느냐면 성추문 입막음 사건. 트럼프가 이제 성추문에 연루된 부분이 있었고 그 여자한테 이제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회사 돈으로 처리를 했다는 그거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토드 블렌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수석 차관보에도 에밀 보브라고 그런 자기의 재판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차관, 차관보를 다 이런 자기의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로서 구성함으로써 법무부는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은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전 SEC 위원장인데 이 사람을 임명한 거는 미국의 남부지검이라고 하는 뉴욕지검을 담당할 사람이거든요. 이 자리에 뉴욕지검 담당자로서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자기 재판에 대해서 향후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앞으로 이 재판을
덮고 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국방장관에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폭스뉴스 진행자를 했어요. 근데 쇼호스트를 국방장관을 시킨다고? 좀 웃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약간 국방에 강점 있는, 국방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인물이긴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소령으로 옛날에 군인 출신이었고 이제 실제 전투에서도 많이 뛰어본 경험도 있고 또 관련된 저서도 많이 내고 애국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소령 출신으로 퇴역을 했고, 근데 장군을 해보지 않은 국방장관이라니 그것이 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명령체계가 중요한 군대에서 통솔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장군이 되어야만 어쨌든 군대의 전략을 짜고 하는 역할을 해보는 건데,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 쇼호스트로서 이제 코멘트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사람을 뽑은 배경이 있겠죠. 굉장한 진짜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아메리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최근에 낸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좌파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좌파들이 미국의 애국자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음모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 인종의 정의를 옹호하는 좌파가 미국의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흔들고 있다고 하고, 또 좌파의 재앙 아래 있다. 어떻게 보면 다소 극우적인 그런 표현들을 강하게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자기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군대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군대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잘 통솔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은 국무장관인데요.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외교가 이런 데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코 루비오라면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설로 루비오가 되기 전이에요. 루비오가 이제 내정자로 거론이 되지만 아직 발표는 하기 전에 사설로서 루비오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좀 더 그런 페이버러블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마코 루비오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여전히 트럼프 색깔이 강한 강경파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앨리스 스터판이 유엔 대사, 왼쪽 아래에 보시는 여자분은 마가를 강조하는 트럼프에 굉장히 이제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고, 가운데는 트럼프의 골프 친구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중동 특사된 사람인데, 지난번에 9월 달에 트럼프가 왜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 사건에 노출된 적 있잖아요. 그때 같이 플레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크 허커비는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되었는데 엄청난 친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 같은 건 꺼져. 거의 그런 거죠. 두 국가 해법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허커비 같은 사람은 두 국가 해법은 꺼져라.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라인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온 세계에 민감한 정보, 서방의 모든 정보가 다 이 라인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신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된 마이클 월츠 의원이고, 가운데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임명된 존 래드클리프 전 DNI 국장입니다. DNI는 국가정보국이라는 곳인데,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래드클리프는 DNI 국장 때 자기가 트럼프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다소 논란이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이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것인데, 미국의 정보 당국의 수장이 러시아에 기울어도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DNI라는 게, 우리 CIA는 잘 알잖아요. 근데 CIA는 말고 이 DNI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가 많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DNI이고, 그렇기 때문에 CIA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정보 인텔리전스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다 같이 이 DNI에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민감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걸프렌드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가도 되느냐라는 거죠. 미국의 18개 가량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하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고 중립국으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국이 자금을 대는 생물학 실험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 실험실이 피해를 보면 이게 유출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전투를 중단해야 된다고 했고, 이것들은 사실 다 러시아 측의 입장 내지는 러시아가 뿌렸던 어떤 페이크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냐, 내지는 미국을 막 다 적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지만,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제 러시아가 뿌린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쉽게 노출되고 그걸 어느 정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이래도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TV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의 걸프렌드다, 약간 비아냥 섞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게보드 국장이 만약에 된다면 서방의 정보 라인들이 가장 민감한 정보를 미국에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외에 또 우리가 볼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면, 맨 왼쪽에 크리스 라이트가 에너지부 장관으로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셰일가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정부는 셰일가스를 산업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되었는데, 백신이 이제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음모론 믿습니다. 그게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백신이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백신을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에 경도되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X에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10월 26일이니까 대선 전에 올린 글이긴 하지만, 그때 FDA가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공건강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끝날 때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그 전쟁에 어떤 것들을 언급을 했냐면, 생우유 먹지 말라는 얘기 그만해라. 그리고 스템셀즈,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자꾸 규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줄기세포 충분히 많이 하라고 해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급된 약물들을 보면 대개는 FDA 같은 데에서 부작용을 의심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관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바꾸려고 아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인물은 여기 톰 호건이라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짜르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오른쪽에는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더그 버검이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제 라인에 대한 인선 전망도 생각이 많은데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요 정도로 압축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아까 법무장관이나 국방장관도 워낙 깜짝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최종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언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왼쪽에는 공동위원장,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맡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오른쪽에 린다 맥머원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이 현재 인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입니다. 이 인수팀은 말하라고 있는 인수팀 아니고 이제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트럼프 트랜지션 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재무장관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은 러트닉하고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데, 이 두 사람 둘 다 이제 월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머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러트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베센트가 예전에 조지 소로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 쪽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큰손이고, 머스크는 베센트가 소로스한테 오염되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러트닉이 하면 변화를 이끌 사람이지만 베센트가 하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다 라는데, 좋게 들립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변화를 이끈다는 말은 파월 의장을 날리고 이제 페드를 개혁하고 이런 종류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머스크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3분의 1가량을 삭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이유가 있는 어떤 지출들인데 그걸 한꺼번에 삭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를 해야 되는데, 베센트는 무리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러트닉은 무리할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근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도 자기 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무장관 자리에는 린다 맥머헌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무역 짜르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짜르란 그럼 뭐야? 그게 뭐 정부의 무슨 직책이 뭐지? 이름이 짜른가? 이름은 짜르는 아닐 것이고, 백악관에 아마 무슨 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무슨 뭐 보좌관 뭐 이런, 아니면 무슨 어드바이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 아래에 관련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다 온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라이트 하이저한테 일단 무역 자료를 맡아달라고 했고, 그러나 이제 상무장관 자리에도 또 아직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 인선의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 입각을 했는데 정부 효율부 도지코인 이름을 다시
들고 와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본인이 수장이 되고 혼자 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자기 테슬라도 있고 있으니까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공동으로 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파트먼트로 실제로 부처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게 연방법을 바꾸고 이제 조직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이름만 이런 식으로 도지다 이런 식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머스크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인도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X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보고 또 동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 X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워낙 둘의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풍자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AI로 합성을 한 그림들인데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멜라니아 아니고 일로니아 머스크가 퍼스트 레이디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합성 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아예 여성화 시켜버린 그런 짤도 있는 거죠. 이 정부 효율부에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는 현재는 미국의 정부 지출이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조 달러 가량을 삭제하겠다고 말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정부의 지출을 갑자기 3분의 1 자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이 많고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다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걸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도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출을 이렇게 하기로 정부가 국민한테 약속을 해서 입법 과정에서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거나 했을 때에도 일단 먼저 다 잘라요.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먼저 다 자르고 그 다음에 트위터 때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자른 거예요. 저 대표님 그 사람 없으면 저희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있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일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서 간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저는 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상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민주당이 살짝 우위였다가 이번에 공화당이 살짝 우위로 돌아서면서 레드 스윕이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을 하는데 온건파인 존 튜니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미치 매코넬의 2인자였던 인물이에요.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존 튜니 의원은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빨리빨리 이제 통과시키고 또 트럼프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같이 잘 해볼 것입니다. 대통령을 풀리 서포트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럴 것이냐라는 거죠. 상원의 독립성이 작용할 것이다. 견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미국 언론들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날 것이냐. 인선을 인준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특히 맷 게이츠 같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공화당이 뭐 60명 이상 공화당으로 이렇게 확 쓸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거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민주당 자리에서 공화당 자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살짝 우위가 되었지만 그래봐야 53명이고 그 53명 중에 단 3명만 이탈자가 나와도 민주당이 전부 다 반대하고 이탈자들도 반대한다고 하면 인준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이미 공개적으로 멘트를 남기고 있는 반대파가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약간 애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2명은 확실하게 자기가 반대한다고 그랬고 반대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세 번째 사람은 트럼프가 상원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 크레이머 의원이 그것도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 3명이 이미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NBC 같은 방송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게이츠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이 30명가량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생각에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 왜 시키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때는 찬성표를 찍을 수 있겠죠. 30명 다 반대표가 나오진 않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맷 게이츠한테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피터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역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맷 게이츠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상원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휴회 인준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낯선 말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셨을 텐데 휴회 인준이라는 거는 의회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인선을 할 때 의회가 만약에 휴회 중이라면 인선을 그냥 스킵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휴회 인준을 공화당원들이 동의해야 된다. 상원 의원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원한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상원은 사실은 하원하고 달리 그 말을 들어줄 필요는 꼭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화당이니까 같이 서로 같은 당원으로서 또 이제 트럼프의 충성파들이 많이 있고 트럼프가 잘 되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상원 임기는 일단 6년입니다.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번에 특히 당선된 그런 사람들로서는 이번에 당선될 때 트럼프의 힘을 받았을 수 있죠.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6년 동안 이 자리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 자리는 하원하고는 다릅니다. 하원은 2년마다 다시 선출을 하기 때문에 하원 사람들은 트럼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상원 사람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굳이 뭐 트럼프의 편을 꼭 들어줘야 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튠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건데 이제 튠 의원이 잘 다독여가지고 그래도 트럼프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나올 수 있고 또 튠 의원 본인도 엄청난 트럼프의 지지자라기보다는 기존 공화당 주류에 좀 더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희망? 내지는 어떤 불안 요인? 리스크?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튠 의원이 당선될 때 같이 경쟁했었던 인물이 릭 스콧인데요. 이 사람은 플로리다주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 릭 스콧 의원에 대해서 원래는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떨어지고 이 사람은 상원 내에서 이제 지지 세력이 약했던 거죠. 이 사람은 떨어지고 튠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원 의장은 마이크 존슨이 다시 한번 그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이크 존슨은 이제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하원 의장의 마음도 지금 그렇게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불안한 거는 트럼프하고의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당선된 하원 의원들은 다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숫자가 지금 하원은 435명이고 그 중에 딱 절반으로 하면 이제 217.5니까 218석을 가지면 과반을 달성하는데 과반을 넘게 되는데 지금 218석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맷 게이츠 의원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버렸고 앨리스 스터파닉이라고 뉴욕의 하원 의원도 유엔 대사 자리에 내정이 되었고 플로리다주의 또 마이클 월츠 의원은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또 내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직 사직서 제출 안 한 사람들은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218석이라는 거를 이걸 지키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아직도 안 끝나서 5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5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과반이 딱 되든지 뭐 한 명 모자라든지 상당히 되게 애매한 자리가 될 수 있어가지고 하원 의장으로서는 이제 그만 좀 뽑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각에 입각하게 되거나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 기존의 의원직과 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가 비게 되는데요. 그런 자리가 지금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하던 플로리다주 그 자리가 있고 국무장관으로 가니까 그 자리에 이제 라라 트럼프라고 이제 트럼프의 며느리가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하고요. 또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노스 다코타 주지사 이런 사람들도 그 후속 자리에 대한 이제 선거나 이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